이번에는 주요 암호화폐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암호화폐를 안 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20대 협박범이 검거됐습니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표절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불량 국가들이 잇따라 암호화폐를 발행할 것이라는 소로스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다가오는 27일 CPMI 회의를 개최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슈 분석해 보실 분 모셔보도록 하죠.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무직자가 암호화폐를 걸고 협박을 하다가 검거가 됐다. 뭐 이제는 이런 뉴스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뉴스가 뭐 새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20대 무직자가 그 고급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나갈 만한 아파트 단지에다가 그 언제까지 나한테 암호화폐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족 중 한 명을 살해하겠다고 무작위로 편지를 막 우편함에다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지금 검거가 돼서 구속이 됐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신종 사기 수법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보이스피싱도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휴대전화가 이제 상용화되면서 보이스피싱이 생기면서 이제 새로운 그 사기 수법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듯이 가끔 보면 또 이런 사기 수법도 있습니다. 무작위로 전화해서 나는 너의 어제 행적을 알고 있다. 뭐 그러면 뭐 불륜 관계 때문에 돈도 보내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보낸 것 같은데 뭐 피해는 다행히 없고 조기에 검거가 돼서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그 유사한 범죄가 많이 늘어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런 유사한 범죄가 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당국이 좀 규제를 강화하지 않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사실 당국 규제하고 유사 범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규제 방안을 네. 빨리 만들어줘야지 이런 유사 범죄를 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규제 방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형 거래소 업체죠. 업비트와 빗썸이 표절 시비에 휩싸였다.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서 표절 시비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게 빗썸이 얼마 전에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 모바일 서비스 개선하는 걸 보고 바로 이제 업비트가 이제 불쾌하다. 우리 거를 베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일단 사용자 환경이 비슷하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모바일 서비스에서 예를 들어 은행 서비스다 그러면 은행들도 사실 뭐 입금 출금 뭐 다 비슷비슷하지 뭐 디자인만 좀 다르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문가들도 이제 많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절 시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구분해내기는 어렵다. 구분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절 시비는 이제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빗썸이나 그 업비트 문제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그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시중 은행들이 계속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빗썸이나 그 이 업비트 업체에서 서로 그 얼굴 붉히고 뭐 싸울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식의 업계에서 더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업계를 빨리 키우고 업계를 정착화시킬 거에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앞으로 좀 더 서로 같이 노력하면 되는 문제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으로 좀 보면 이분들이 이제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년도 사실 ICO가 뭐 활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가 아까도 외신에서 전해드렸듯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발행한 암호화폐 중에서도 뭐 지금 절반이 파산 상태다. 이런 게 사실 이 파산이라는 게 이제 어떤 가치 여부에 따라서 이제 코인이 사라진다 뭐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그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글로벌 리서치라는 외국 미국 그 자료를 보면은 금년도에만 약 한 480개 16억 6천만 달러가 지금 현재 그 암호화폐가 발행이 됐다고 해요. 올해 벌써 2달 됐잖아요. 2달 됐는데 벌써 이만큼 됐고 2017년에는 65억 달러가 발행됐고 보시면 902개 중에 이제 약 한 418개가 파산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2달 됐는데 480개고 작년에는 65억 달러에 902개였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발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902개 중에 418개 파산했다는데 이 중에서도 142개는 아예 자금 유치를 못했어요. 자금 유출 자체가 안 된 거고. 유치 자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아무리 만든다고 해도 자금 유치에 실패한 거고요. 그다음에 267개는 유치는 했지만 계속 유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산이 상태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113개는 지금 거의
디폴트 상태, 파산 상태에 와 있다. 그래서 약 한 402개 정도, 418개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니까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좀 더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느 암호화폐가 제대로 된 건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막무가내식 ICO도 좀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근데 지금 현재 ICO는 자율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뭐 어디든지 다 발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어디서 ICO를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서 ICO를 했느냐에 따라서 네. 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짓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 제대로 된 그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 투자자들이 사실 주식 처음 하시려면 주식 같은 경우는 처음 하시려면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하실 분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가운데 추세이기 좀 때문에, 더 네, 많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조지 소로스가 불량 국가가 암호화폐를 발행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완전히 파산됐잖아요. 나라가. 네. 나라가 파산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페트롤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1배럴당 뭐 1페트롤을 해서 이제 발행을 해서 지금 7억 3,500만 달러를 모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텔레그램도 약 한 8억 5천만 달러 모으고 이제 추가로 더 준비하고 있다 하고 이오스라는 암호화폐는 작년 6월에 약 한 15억 달러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란도 발행 계획이 있다고 이란 장관이 그렇죠.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그래도 베네수엘라도 추가로 더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펴보시면 베네수엘라나 이란은 다 미국의 미사일 제재나 석유 제재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로 구입할 수가 없어요. 달러 자기네들이 확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암호화폐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서 국제결제은행 지급 및 CPMI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뭔가 새로운 입장이 좀 발표가 될까요?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자금결제은행하고 시장인프라위원회죠. CPMI가.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 32개 은행의 은행의 그 사람들 관계자들이 와서 이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다뤄질 게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시장 결제 상황이 바뀔 것이냐. 시장 결제 상황이 다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G20 회의나 금융안정위원회에서 아마 토론을 더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결산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회계정보원에서 이미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도 지금 토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중요하게 그 논의되는 부분들이 G20 경제장관 회의나 이런 데서 또 토론이 될 거기 때문에 자세히 좀 저희가 미리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G20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미리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될 수도 네,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들에 대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